우리의 행동을 지배하는 건 바로 이 감정의 뇌, 변형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책의 저자분께서는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감정의 뇌를 읽어야지 이 사람들의 소비 패턴을 알 수 있고, 그 소비 패턴에 따라서 이 사람들을 한 7가지 형태로 나눠볼 수 있다고 하네요. 성격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보고 하더라고요. 자, 처음으로 저희가 감정의 뇌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감정의 뇌, 감정은 어떻게 나뉠까요? 크게 3가지 시스템으로 나뉜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 자극 시스템, 그리고 지배 시스템. 자극 시스템과 지배 시스템 사이에는 균형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3가지 감정의 시스템이 있고요. 이걸 꼭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이렇게 빅3 사이에는 혼합 감정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자극 시스템과 지배 시스템 사이에는 모험과 스릴을 즐기는 바로 사냥과 싸움, 남성의 성욕, 이렇게 이런 감정들이 존재하고요. 자극 시스템과 균형 시스템 사이에는 환상과 향유를 뜻하는 놀이, 여성의 성욕, 돌봄, 결합,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렇게 혼합 감정들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럼 저희가 구매 결정을 할 때 실제로 뇌에서 작동한 시스템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지배 시스템과 자극 시스템이 작용을 해서 상품을 구매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 균형 시스템은 얘네들이 막 사고 싶게 호기심에 대해서 자극이 됐잖아요. 그럼 사려고 하는데 균형 시스템은 안 돼,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 거죠. 뭔가 너 집에 돈 없잖아, 뭔가 생각해 봐야지 하면서 이제 약간 얘네들과는 상극된 거죠. 그래서 균형 시스템이 작동이 되면 구매를 안 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지배 시스템이 작동이 되면 나 저거 사고 싶어. 그래서 내가 뭔가 권위를 느끼고 싶어. 막 이러면 사겠죠. 고가의 막 그런 백을 산다거나 자동차를 팍 산다거나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러니까 뭔가 지배욕이 강하신 분들은 고가의 제품을 확 산다는 거죠. 그리고 돈이 많으신 분들, 그쵸? 많이 사겠죠. 이렇게 근데 돈이 많은 사람들은 어떤 성격의 유형자일까요? 그 뒤에서 나오는데 이 소비자의 성격을 테스트를 해가지고 총 7개의 성향으로 나누는 게 있습니다. 림빅 유형과 독일 내 분포도 해가지고 독일에서 테스트를 했고요. 총 7가지로 모험가, 실행가, 규율 숭배자, 전통주의자, 조화론자, 개방주의자, 쾌락주의자, 이렇게 7가지로 사람의 성격을 나눠요. 그리고 이 성격들은 문화적 영향이라든지 사회적, 개인적 경험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 성향에 따라서 저희가 구매엔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쭉 나온 게 재밌었어요. 그래서 어떤 성격의 유형인지 내가 이제 구매하는 패턴을 보고 그걸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스포츠용품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면 모험가라든지 쾌락주의자, 실행가가 많이 산다는 거죠. 그리고 자동차는 실행가, 모험가 이런 분들이 사는 거고, 패션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면 쾌락주의자, 모험가가 패션에 관심이 많다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저희가 그 패턴을 보고, 구매 패턴을 보고 이 사람의 성격도 유형적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반대로 생각해 봤을 때 내가 만약에 판매하고자 하는 물품이 만약에 어떤 제품이다 하면 이런 것을 찾을 사람들은 어떤 패턴의 성격인가 한번 생각해 보고 그 성격들의 유형은 이런 식으로 마케팅을 하는 걸 좋아하겠구나 생각해서 마케팅 전략을 세워보시면 되는 거죠. 자. 저는 그렇게 이 책을 접근해 나가야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어떤 사업에 접목할 수 있을까 이런 걸 생각해 봐야지 이 책은 뭔가 읽고 나서 내가 심리적으로 누군가를 판단해서 이 사람을 어떻게 이용해야겠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선 내가 어떤 것을 판매하느냐에 따라서 그 상품을 어떤 성격의 유형자가 좋아할 것인가 먼저 타겟을 정해보고 그 타겟에 맞춰서 마케팅을 한다면
분명히 충분히 네, 성공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리고 뒤쪽에 보시면 남성과 여성의 소비 패턴에도 차이가 있다. 이것은 호르몬에 의해서 야기되는 것인데요. 제가 여자의 뇌라는 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남성은 이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에 대해서 영향을 많이 받고요. 여성은 대표적으로 에스트로겐이라는 여성 호르몬에 의해서 영향을 받죠. 이렇게 이게 딱 여성 호르몬, 남성 호르몬이라고 해서 여자에게만 있고 남자에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여자에게도 테스토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이 있어요. 하지만 남성에게 그 분포도가 높다는 거죠. 네, 그리고 남자에게도 이 에스트로겐이라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네, 이런 것처럼 저희가 이제 여성 호르몬이라고 해서 여자에게만 있고 남성 호르몬이라고 해서 남자에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네, 호르몬의 분포에 그 차이가 있다는 거죠. 네. 이렇게 에스트로겐의 영향을 받은 여자의 뇌는 공감적 유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극 시스템과 이 균형 시스템 쪽으로 네, 그렇게 성향이 있다는 거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런 쪽 소비를 많이 한다는 거고요. 지배 시스템 쪽, 네, 남자들은 테스토스테론의 영향을 받아서 체계화적 유형이고 지배 시스템의 영향을 많이 받는 거죠. 그래서 모험과 스릴을 즐기고 뭔가 규율과 통제에 있는 쪽, 통제감을 네, 느끼는 쪽, 그런 쪽으로 소비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뒤쪽으로 가면 이제 저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소비 패턴이 변한다. 왜냐, 저희가 나이가 들면 호르몬의 영향도 달라지고 이런 신경 전달 물질들이 틀려지잖아요. 이렇게 줄어들고 하는 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나이에 따라서 10대 때, 20대 때, 30, 40대 때, 아니면 60대 때 이렇게 우리가 같은 물건을 살 때도 우리가 추구하는 그런 동기들이 바뀔 수가 있고 구매하는 그 패턴이 바뀔 수가 있다는 거죠. 특히 노화가 돼서 나이가 들면 저희는 예전에 사용하던 거,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것을 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안정적인 거, 안전한 거, 그동안 써왔던 거, 내가 믿을 수 있는 제품을 산다는 거죠. 네, 이렇게 저희가 이제 그런 성향으로 바뀐다는 거고, 10대 때가 가장, 10대, 20대 때가 가장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뭐 그런 호르몬들이 왕성할 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치를 유발한다거나 아니면 충동적으로 무엇을 산다거나 그런 것들은 보통 이제 10대나 20대 때 그런 성향이 강하다 하는 게 나오는 겁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게 자, 그겁니다. 저희가 감정을 나눠보고 그리고 이렇게 저희가 성격을 테스트해서 나눠봤어요. 근데 여기까지는 알겠는데 도대체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떤 물건을 사느냐. 네, 결국 브랜드가 답이라는 겁니다. 결국 펩시와 코카콜라 그 테스트, 블라인드 테스트 이야기가 나오는데 결국은 브랜드 싸움이다. 그래서 어떻게 브랜드를 각인시킬까? 이 뇌에 저희 뇌는 생각하기 싫어한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뇌에 에너지를 안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바로 행동하게 하는 거고, 그쵸? 저희가 무엇인가 생각할 때 이 뇌는 너무 싫은 거예요. 왜냐면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쓰니까. 그래서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든 생각하지 않고 무의식적으로 바로바로 구매할 수 있게 이 뇌는 그렇게 작동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려면 우리의 이 뇌에 브랜드가 들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뇌에 브랜드를 각인시킬지 그 브랜드를 만드는 방법들에 대해서 그 마케팅 그 전략에 대해서 뒷부분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부분. 네. 고객의 뇌에 브랜드를 심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저희가 이제 나이가 들면서 점점 더 안주하고 무언가 학습하고 막 이런 거 싫어지잖아요. 그쵸? 무언가 새로운 걸 하려고 하는 의욕 자체가 줄어듭니다. 어린이, 청소년, 젊은 사람들의 뇌는 새로운 신경 네트워크를 최대한 많이 구축하고 확립하게끔 프로그램화 되어 있다. 반면 나이 든 사람들의 뇌는 새로운 네트워크 구축에 저항하며 가급적 기존의 신경 네트워크와 경험을 바탕으로 인생을 끌어가려고 시도한다. 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고객의 뇌에 브랜드의 지정석을 확실히 마련하고자 한다면 이 점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 이미 다양한 브랜드의 회사들이 그 일을 시행하고 있는 중이다. 그들은 전자게임, 어린이 만화책, 어린이 영화, 청소년 이벤트 등을 통해서 어린이들에게 그들의 브랜드를 소개하는데 더 많은 돈을 지출하고 있다. 네. 자, 저희가 공략할 부분은 어떻게 보면
어린이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네. 그 어린 친구들에게 내 브랜드를 각인시킬 수만 있다면 네, 어떻겠어요? 그리고 뒷부분에 보시면 신경 브랜드 네트워크는 네트워크에 속한 신경세포가 반복해서 동시에 활성화될 때 생성된다. 이때 중요한 것은 바로 반복이다. 그래서 저희가 광고 같은 게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 게 뭘까요? 네, 그런 거 계속 저희 뇌에 인식시키기 위해서 나도 모르게 이게 무의식적으로 내 뇌에 들어오는 거죠. 잠깐 본 그런 광고들, 내가 본지도 몰랐던 그런 모습들이 어느 순간 내 뇌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네, 이렇게 반복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광고 같은 거 계속 나오잖아요. 그죠? 네, 특히 신제품 같은 거 나오면 여기저기서 광고 정말 많이 하죠. 그쵸? 어떻게든 노출을 시켜야지 저희가 보고 이 브랜드를 접하게 되는 건 맞잖아요. 오늘 그래서 이렇게 뇌 욕망의 비밀을 풀다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소비를 하는지, 구매를 하는 그 패턴의 유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내가 만약에 판매자의 입장이라면 이 책을 통해서 고객들의 그런 성향을 파악하고 우리 제품을 어떤 식으로 마케팅 해야겠다 하는 그런 영감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저희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 그러면 우리는 조금만 더 한번 머리 아프지만 생각해보고 내 뇌에게는 미안하지만 조금 에너지를 많이 쓰겠지만 그래도 조금 나의 미래를 위해서 나의 지금 저축해 놓은 돈을 조금만 더 불리기 위해서는 조금만 더 생각해보고 소비를 해야겠다. 물건을 구입해 봐야겠다. 이렇게 계획적인 소비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이 책은 독일 저자분께서 쓰신 거잖아요. 그래서 독일에서 실험하신 것들 뭐 이런 게 다 대부분 다 들어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저희 한국에 관련된 것과는 조금 거리가 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 분이 쓰신, 저희 나라 분이 쓰신 이 뉴로 마케팅에 관련된 책도 하나 소개시켜 드릴까 해요. 바로 왜 팔리는가, 어떻게 해야 팔리는가 라는 책입니다. 네. 이 책은 뇌과학이 들려주는 소비자 행동의 3가지 비밀을 담고 있고요. 이 책의 저자분의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계속 이 책이 생각나는 거였죠, 저는. 그래서 와, 되게 비슷한데? 이러면서 봤는데 이렇게 보이세요? 네. 한스 게오르크 호이젤 박사가 이 뉴로 마케팅의 최고자라고 하셨잖아요. 이 책에도 이 한스 게오르크 호이젤 박사의 림빅 시스템이 나와 있습니다. 이 림빅 시스템을 더 쉽게 이 책에선 설명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이 뇌를 이용해서 뉴로 마케팅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쉽게 보시면 어떻게 네, 이런 것들 보이시죠?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판매되고 있는 제품들을 이용해서 알려주고 계세요. 뭐 카스라든지 화이트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 책을 되게 전 재미있게 읽었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 책이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네, 왜 팔리는가 라는 책을 함께 보신다면 재미있게 한번 보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이 책도 한번 같이 잠깐 소개해 드렸습니다. 네, 저는 사실 이 책이 더 재미있었어요. 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 쇼핑할 때 뇌에게 지배당하지 않고 조금만 더 꼼꼼하게 따져보고 네, 쇼핑할 수 있는 그런 똑똑한 네, 소비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네, 그럼 전 다음 이 시간에 또 유익한 책으로 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모두 건강하시고요. 행복하세요. 안녕.